종전이 빠르면 몇 개월 안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휴전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다. 여러분들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좋은 것들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호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비트코인 80K 오전에 78K까지 깨져가지고, 야, 70K 때 보는구나, 7자 보는구나, 많이들 좀 무서우셨을 겁니다. 코린이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최근에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아요. 누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분 좋겠어. 근데 그거를 기회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후회로 생각을 하는지, 그 차이겠죠. 자, 미국 증시 빅테크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빅테크. 뭐 우리 코인 가격들도 1억 2천 깨졌고요. 이더리움 310만원, 200만원까지 뭐 깨질 가능성도 보여지네요. 310만원, 솔라나 19만원.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시장이 왜 빠졌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000명 증가했다. 자, 실업자 수가 22,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000명 증가했다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깨졌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있죠? 전기톱을 지금 썰어대고 있는데 이게 지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위험한 지표다. 이것 때문에 뭐 시즌이 뭐 종료되겠다, 힘들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듭니다. 자, 미국의 1월달 잠정 주택 판매 지수 70.6, 전월 대비 4.6, 사상 최저치, 역대 최저치입니다. 작년 7월달에 아마 70.2였나요? 그랬는데 70.6이 나왔어요. 거의 작년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잠정 주택 지수가 지금 주택 시장이 좋지 않구나. 좋은 지표가 아니죠. 물론 지수, PMI 뒤에 붙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그 주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심리 지수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이게 뭐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흔들리는 거,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높았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4.7까지 가고 막 높이 올라갔었죠? 그거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리고 학자금 대출, 얘네들 실물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들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도 당연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 주택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올라갔냐?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 뭐든지 돌고 돌아서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 때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월달 미국 내구재 수주 코어 자본재 0.8%. 어라? 이거는 올랐네. 요것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코인이슈는 이거는 왜 긍정적인 건데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영향이 끼치나요? 자,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상승해? 그럼 공장들은 당연히 내구재가 됐던 수주 건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앞당겨서 소비하고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 수주, 코어 자본재가 0.8% 살짝 좋게 나왔다는 거. 자,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2.3% 속보 전망치 동일. 자, 미국의 GDP는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그리고 나머지 확정치, 속잠확. 그래서 지금 4분기의 잠정치가 월가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미국의 경제가 꺾이지 않았구나. 성장률이 좀 더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였을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월가 예상치대로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거. 2.3%. 미국의 성장은 아직도 견고하게 진행 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구석, 불장은 살아있다 보고 있는 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죠.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 전화로 직접 설득 4.5조 달러 감세한 미국 하원 통과. 여러분들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행하고 힘들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럽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좋은 것들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의 4.5조 달러 감세한 정책이죠. 자, 감세한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 걷겠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역할을 줄까? 국민들, 기업들 포함 설비 투자를 늘리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엊그저께 감세한 정책 딱 터지고 나서 증시가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럼프 형님이 또 캐나다, 멕시코 3월 초에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윽박 지르니까 또 빠졌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같은 부정적인 행정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긍정적인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은행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감세한 정책 이런 것들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감세한 정책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일단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고 상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상원 통과하려면 몇 달 정도 걸릴 걸로 봐요. 아무리 못해도 한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여기 법안 안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불법 이민자들 있죠? 단속하는 거, 국경 보안 강화. 그 예산만 한 3천억 달러 정도. 이런 것들 같이 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졌을 때는 4.5조 달러 감세를 해주고 3천억 달러 예산을 넣어주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옵션에는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한 1조 5천억 정도, 한 2조 달러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 10년에 걸쳐서. 요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마도 상원 통과까지는 최소 한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이다. 요거 터지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 뭐 수요가 막 적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나고 부채가 막 폭탄이네. 그래서 채권 매도세가 막 나오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 그런 상황에서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 그럼 악재입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감세안이 터진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다. 자, 트럼프, EU, 미국 망치려 만들어진 것. 적대적 발언에 유럽 내 우려 확산. 유럽 건드리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정부 정책이 지금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EU, 유럽 25% 관세 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관세 곧 발표한다.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 유럽 너네 우리한테 뭐 줄 건데 빨리 갖고 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져다 주면은 이거는 끝나겠죠. 자, 내가 옳다. 트럼프 뜻대로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한다. 28일 날 이제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만약에 광물 협정에 들어가면은 종전이 빠르면 몇 개월 안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휴전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다. 그래서 28일 날 젤렌스키 광물 협정 미국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뭐 러시아랑은 이미 다 쇼부를 봤지. 작년부터.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독재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이제 사회자인가 하여튼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독재자인가요? 근데 잠깐 말을 좀 절더니 내가 언제 그랬지? 다음 질문. 은근슬쩍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죠? 트럼프 형님은 누구예요? 뭐예요? 직업이, 원래 직업이? 사업가죠. 능구렁이죠. 본인이 얻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거,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3월 초에 캐나다, 멕시코 25% 때릴게. 3월 6일인가요? 3월 3일인가? 여러분들 그 숫자에 왜 이렇게 민감해? 민감할 필요 없어. 어차피 그 전까지 캐나다, 멕시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주면은 3월 6일 없었잖아. 없던 얘기예요. 아니면 유예되거나. 능구렁이 플러스 사업가라고. 언제 자기가 젤렌스키 독재자 얘기했냐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28일날 협정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뭐 4월 초부터 관세 때린다 그러죠? 4월 초에 꽂히지 마세요, 여러분들. 3월 초 꽂히지 마세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3월 초, 4월 초가 아니라 언제까지 걔네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걸 주냐. 그게 관건이에요. 4월은 또 5월로 밀릴 수도 있고 3월 초도 3월 중순을 밀릴 수도 있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3월 초라 그래서 3월 달에 뭐 빠진다? 물론 해당 국가가 원하는 걸 안 줬어. 그럼 시행되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 3월 4일부터 중국 10% 추가 관세 때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미 없다는 거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예정대로. 요것 때문에 시장 지금 무너졌죠. 관세 폭주 트럼프 3월 정부 폐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큰 이벤트죠. 3월 14일까지 이제 그 연방정부 예산안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3월 14일까지 그 협의를 못 본다? 그럼 여러분들 셧다운입니다. 연방정부가 폐쇄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연방정부 폐쇄되니까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나요? 하락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영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진 않아요. 물론 달러는 강세로 돌 수는 있겠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지금 전기톱으로 갖고 막 공무원들 막 잘라내고 감축한다, 예산 줄인다 이거 하고 있죠. 근데 3월 14일까지 예산안 연장이 안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 못 나가고요.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잘랐던 이런 공무원들 자를 수 있겠죠. 적자가 줄어드네요. 그리고 고용 감소, 소비도 당연히 감소되겠죠. 공무원들 월급 안 나가니까. 그럼 인플레이션까지 낮출 수 있네. 인플레이션 낮추면 자기가 원하는 금리까지 내릴 수 있네. 그래서 나온 그 분석이 뭐냐면 트럼프랑 머스크가 일부러 감세와 관세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 폐쇄한다. 감세랑 관세 원하고 공무원 자르려고 정부 이거 폐쇄한다고? 어거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이 금리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칼자루를 휘둘러야 돼. 왜? 다른 국가들이 1기 때는 금리가 다 낮았기 때문에 환율을 낮춰가면서 관세 인상을 상쇄시켜버렸어.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높았을 때 철퇴를 휘둘러야겠죠? 두 번째,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요. 좋을 때 휘둘러야겠죠? 미국도 경제 체력이 안 좋아? 그러면 관세 인상 이렇게 세게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국민들 지지율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좋죠.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받쳐줘서 지금 관세 인상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정부 폐쇄 원한대. 그러면 국민들 지지율 어떻게 될까? 돌아서겠죠. 아무리 막 괴짜고 사업가라 할지라도 모험수를 주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이런 협상이 안 맞아서 폐쇄될 수는 있다. 근데 일부러 막 연장 그걸 하지 않는다? 폐쇄시킨다? 그러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금리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따가 10년물 국채금리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4.2. 여러분들 코인 가격 하락하는 것만 보죠?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인 가격만 하락한 게 아니라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자, 비트코인 세일 중 나는 사고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 우리 기요사키 형님이 비트코인 세일이라고 합니다. 사고 있대. 힘을 주네요. 검은 금요일 코스피 외인 기간 2.1조 폭탄 매도에 3.39% 하락. 뭐 코스피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들 다 빠졌죠.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칼날들이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다. 자, 컨센시스 SEC 메타마스크 소송 철회 합의. 자, 미국의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 알트코인 본사들, 재단들, 얘네들 지금 SEC랑 소송 줄줄이 취하하고 있죠. 그럼 뭐 리플한테도 좋을 거고 앞으로 우리 알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지금 가격 떨어진 거 말고는 그 호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 금지 법안 검토 중. 제가 트럼프 밈코인 발행 시점에 대해서 임기 전에 급하게 발행을 했다.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왜 임기 전에 발행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트럼프 밈코인 발행되고 나서 걱정했던 게 뭐예요? 트럼프처럼 막 무슨 막 유명한 뭐 이런 가수들 무슨 코인 유명인들 코인 얘네들 새로운 코인들 발행돼가지고 여길로 자금 쏠릴까봐 걱정이었죠. 근데 트럼프 밈코인이 취임하기 전에 발행이 됐어. 그 뜻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헌법이 뭐 법적으로도 다 법의 테두리에 벗어날 수 있구나. 와이프도 멜라니아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취임 전에. 그러면 공직자 민코인 발행금지 법안 딱 검토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죠. 트럼프랑 그 와이프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민코인 발행된 시점 갖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탄핵 문제 회피도 있고 나중에 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코인 시장이나 이런 그 금융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이런 게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미라나 벤처스 이더리움 매집 중. 여러분들 이더리움 매집 중이라고 합니다. 미라나 벤처스 얘네들은 이더리움을 왜 매집하고 있을까요? 이더리움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매집을 하고 있네. 누구는 곡소리가 나고 있고 거기다가 1인치 펀드라고 얘네들 수익률 뒤집어집니다. 21년도부터 이더리움 매집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죠. 1인치 펀드도. 왜 글로벌 기관들, VC들, 암호화폐 크립토 펀드들 얘네들은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을까? 재밌죠? 비트코인 하락, 단기 차익 거래 노린 헤지펀드 탓, 진정한 매수자 필요. 자,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블랙록이 뭐 코인베이스에 입금했다 그래서 야 블랙록이 던진다 이젠 시즌 끝났다 상처가 조금 나면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 상처를 구멍을 내는 거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파면서 후벼 파는 거야.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 블랙록이 판매하는 ETF 상품을 파는 겁니까? 그리고 그 ETF 상품을 산 주체가 연기금이에요? 아니면 헤지펀드예요? 그냥 하락장 때는 하락장 기사만 보이죠? 이따가 이것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자,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법안 통과 하원 회부. 자, 아마 텍사스도 지금 하원 통과했을 겁니다. 상원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각국의 이제 미국 50개 주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10개 가까이는 안 되고 지금 반 정도가 뭐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통과를 못 했는데, 반 조금 안 되기는 하원을 이제 통과를 했고, 상원만 남겨져 있는데, 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악재다, 뭐 안 좋다? 의미 없다. 이게 실패한다 그래서 악재 아니다. 이미 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기관들 살 애들은 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상원이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격 빠졌다고 그거 악재 기사로 써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50개 주 전략 준비금에 못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언제부터?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자,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 대규모 유출, 헤지펀드 베이시스 거래, 뭐 차익 거래 영향이라고 하죠. 뭐 요거는 뭐 무조건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주체가 비트코인을 지금 유출했냐 던졌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블랙록 5억 달러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라임 입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자, 비트코인 ETF 많이 빠져나갔네요. 지금 계속해서 19일부터 27일까지 연장 유출입니다. 연장 유출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 의미있게 볼 수 있는 건 블랙록에서도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네요. 4일 연속.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이더리움도 살짝살짝 유출이 되고 있네요. 자, 중요한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PCE 지표 발표되죠? 10시 반에. 월가 예상치 2.6인데 저도 요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PCE 지표가 높게 나올 걸로 보지는 않는다. 크게 걱정 없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3월 7일 미국 실업률 비노고용 지수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중국 PPI 발표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미국 CPI 발표되죠. 이거 중요하죠. 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요거는 3월 제가 근처 가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3일날 PPI도 소매 판매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이전보다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인상 멘트.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